미국 디트로이트 빅3로 불리는 포드, GM, 스텔란티스의 파업이 전기차 산업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가 4년 반 만에 추진한 이번 파업은 각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을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빅3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거대한 덩치를 줄이고 이 전기차로 체질을 바꾸려고 하지만 이 노조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장기화되는 파업 쇼크와 예상보다는 부진한 전기차 수요, 그리고 막대한 개발 비용에 빅3가 허덕이는 사이에 이 테슬라 혼자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2032년까지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 바이든 정부의 과감한 목표입니다. 좀 더 큰 범주에서 보자면 이 기후변화 대응이고, 이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대규모 전기차 세액 공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공장을 전환할 때 주는 막대한 보조금,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 강화 등이 모두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자, 2032년이면 이제 불과 10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그렇게 폭발적이어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포드나 GM 등 전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는 아직 도로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미국 내에서 팔린 신차 중에 전기차의 비율은 7%입니다. 총 65만 대 가량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총 4.9%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상당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한 이론 중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신제품이 그 제품군 중에서 5%에서 10% 사이까지 팔리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 25%, 50%, 80%까지 팔리면서 이렇게 급속히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들도 이 이론을 기준으로 신제품 시장에 뛰어들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그대로 따른다면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그리 머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 이론을 충실히 따르면서 현재 전기차 판매가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 법칙이 통할지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아직 좀 미적지근합니다.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냐는 질문에 거의 절반인 46%가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순수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답한 이들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 광활한 땅, 정치적인 성향, 대형 SUV 선호도까지 이 다양한 요인들이 미국 내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현재 약 5만 7천여 개의 공공충전소가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약 65만 개의 공공충전소가 건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름값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우려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도 이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이 포드나 GM, 스텔란티스와 같은 전기차 후발주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짐 팔리 포드 CEO는 오늘 2026년까지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전기차 사업에서 8%의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적자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노조 파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디트로이트 빅3에서 최소 20% 이상의 임금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포드와 GM은 지금도 테슬라보다 훨씬 임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빅3의 현재 평균 임금이 시간당 평균 86달러, 테슬라가 45달러 수준입니다. 이번 노사 협상 이후에는 이 빅3의 임금이 시간당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에 노조는 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자동차 공장과 똑같이 임금을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차라리 새로운 전기차 회사를 만드는 것이 낫다.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를 전기차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테슬라는 혼자서 독주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테슬라는 파업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아직 높지는 않지만 테슬라에 대한 수요만큼은 탄탄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의 60%가 테슬라였고요. 이 테슬라의 모델 Y는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입니다. 테슬라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친노조 정부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토록 미국 전기차 확대를 부르짖으면서도 전기차의 대표회사 테슬라의 공장에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회담을 위해서 포드, GM, 스텔란티스의 경영진을 백악관에 초청했는데 여기에도 일론 머스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바이든 정부는 테슬라가 아니고라도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이든 정부도 테슬라 앞에서 최근에 부쩍 작아진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없이는 미국이 전기차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전 인프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포드와 GM 등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따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포드와 GM, 스텔란티스는 이번 노사 협상 이후에 이 전기차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춰서 테슬라를 따라잡는 이런 마케팅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테슬라는 물론이거니와 현대차나 BMW 같이 이 미국 내에서 노조가 없는 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의 최후의 승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자동차 노조에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시장에선 결국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정책보다는 일론 머스크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